이익이죠. 사람을 내보내는 거는. 근데 왜 불러들이겠습니까? 세계에 대해서, 자유세계에 대한 눈을 뜨고 보니까 북한은 도저히 애들을 데리고 키울 데가 못 되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서 자꾸 망명하니까, 자꾸 망명하고 도망가니까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 지금 두 개 국가론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붕괴 직전에 동독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동독도 어떻게 하냐면 1957년부터 66년까지 민족 통일을 강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년 이후에 서독과 동독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동독에서도 통일, 한민족이라는 그런 표현을 금지시켰답니다. 그 이후에 89년에 벨민 장벽이 붕괴되고 90년에 서독으로 속수통이 되죠. 그래서 동독인들이 서독을 선택했듯이 북한 동포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남한을 동경하고 있고 남한이 와서 우리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빨리 남한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 굶주림을 해결해 줄 사람들은 남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라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정말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문순명 총재님,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동포를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통일은 오늘 밤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부족한 점도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도 있다 하더라도 굶어 죽고 있는, 지금도 보릿고기를 못 넣어서 굶어 죽고 있는 그런 북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한 부분을 빼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북한 사람을 내가 좀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북한 사람 몇 명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북한의 한 가정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오늘 밤이라도 통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통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했을 때, 자, 남한이 옛날에는 더 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앞섰다고 합니다. 70년대 초에 소련과 동구권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더 성장해가지고 1인당 GNP가 남한이 223.3달러, 북한이 225달러에서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한국보다 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보다 먼저 지하철을 개통한 곳이 바로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3년도 9월에 지하철 개통했고 88년도에 또 개통했는데 북한에서는 74년도 개통했는데 1년 됐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14년도. 그리고 칼라TV 방송도 한국은 8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북한은 74년도부터 6년이나 앞서가지고 칼라TV 방송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게 잘 몰랐죠. 대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남한과 북한 차이는 이 사진 한 장의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우리 한반도를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북한은 암흑의 세계가 됐습니다.
남한은 밤이지만 많은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뭐 우리나라 지도를 다 알 수 있지만 북한은 평양에만 뭐 불이 있고 거의 바다인지 육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매년 식량 원조를 받아가는 최빈국으로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다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키가 우리 20대 되면 키가 한 10cm, 평균 키가 10cm 이상 차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만큼 영양 상태가 좋은데 북한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1970년대보다 어려운 빈곤, 그때 70년대도 그래서 발전하려고 그때보다 더 어려운 빈곤 국가를 전략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굶어 죽고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90년대 초 중반부터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독재 정치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려웠죠. 이 사진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뒤에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 국립중앙박물관 그 건물이 지금 없어졌지만 그게 지금 보이죠? 광화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뭐 새 붙이라도 있을까 뭐 보물을 찾아서 이렇게 돈 되는 것이 없을까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6.25 이후에는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냄비 들고 와가지고 원조를 옥수수를 받아가지고 그런 원조를 받으려고 줄 서서 원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본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보다도 대만보다도 더 높아가지고 한국이 있는 분도 일본을 추월했다라고 뉴스가 벌써 나온 지 좀 됐죠. 그래서 경제 강국,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거죠.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 네 가지 큰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나라가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한국, 러시아 6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나라도 있고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그 클럽 있죠. 7개 국가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유엔에서 원조 받던 국가 중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변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유엔 창설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유일한 나라도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권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수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게 193개국이라서 거의 뭐 탑 클래스인데 비해서 북한 여권은 199개국 중에 191 최하위 북한 여권 아무리 가져도 갈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몇 개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북한보다 가난했던 중국, 베트남이 북한보다 훨씬 더 지금 잘 살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했을 때 중국은 제가 중국도 좀 많이 살아봤습니다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자기들 말로. 그래서 정치는 일당독도 있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베트남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사회주의지만 일당독재 사회주의지만 경제는 시장 경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선택해야지 안 하면 붕괴하고 말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 어려운 시경에서 조금 버티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장마당 때문에 하죠. 장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물건을 조금씩 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래도 먹고 산다는 북한이 유지된다고 하잖아요. 시장 경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주대하는 자유 통일만이 참된 통일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국민 소득 격차가 30배 되고 경제력 격차가 50배, 무역 격차가 900배가 된다. 1980년대 소련 연방과 공산주의 영향권 보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빨간색이 공산국가라는 거죠. 80년대 잘 아시다시피 미군 철수 후에 베트남이 공산되면서 라오스, 캄보디아, 그 버마 다 공산했죠. 동남아시아까지 동부 유럽에서 아프리카에도 공산국가가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사를 바꾼 제4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39대 카터 대통령이 39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내용이 주한미군 병력을 7,000명을 감축시켰고, 그 다음에 재선 공약으로 미국은 이제 4년 중임제라서 한 번 더 할 수 있죠. 재선 공약으로 내가 한 번 더 대통령하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한미연합사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셨습니다. 만약에 카트가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거죠. 그때 레이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내용이 바로 뉴스월드지였죠. 문수명 총리 참 아버님께서 레이건이 파격적 승리를 거둔다는 뉴스월드 박보일 총재님이 그 사장이 이 신문사를 통해서 조간 신문으로 전 미국에 레이건 파격적 승리라는 신문을 다 뿌려버렸어요. 그 신문을 보고 미국민들의 뭐 서부 사람들도 동부 사람 시차가 3시간 나는데 벌써 동부에서는 레이건 바람이 다 불었나 보다. 우리도 레이건에 지지하자.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결국은 거의 90%의 그 지지를 얻어가지고 파격적 승리가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죠. 그래서 레이건이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SDI 정책인데요. 대통령 때 소련의 핵무기를 계속 핵 경쟁을 우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이 몇천 개 있다, 우리는 몇천 개 있다, 서로 막 계속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너희 4월 때 인공위성을 통해서 레이저로 요격하겠다,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겠다 발표하고, 그리고 89년에 어느 정도 초기 단계 도출력 시험 성공 발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저희 그 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우리 문 총재님 만드신 워싱턴 타임즈 통해 가지고 그 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SDI